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한반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 공약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선거관리위원장 윤호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많은 학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공약 토론회는 상호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호 1번 후보자가 질의, 그리고 기호 2번 후보자가 답변,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가 질의, 기호 1번 후보자가 답변하는 순서로 방금 말씀드린 순서로 총 8개의 공약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후에는 답변자는 30초 내로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각 질문 하나당 최대 3분 내외로 사회자가 제한을 하여서 사전에 공지도 하였습니다. 답변 2분 30초가 경과되면 사회자가 남은 시간을 후보자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되면 바로 시간 종료를 안내드리며 답변은 하시던 답변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답변 3분 이내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과 자유로운 상호 토론도 가능합니다. 모든 질의는 후보자의 공약 내용에 한해서만 진행하여 하며 공약 외 사안이나 개인적인 질문은 허용하지 않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제42대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 공약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후보자의 첫 번째 질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선거 학생 발령비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학생 투표 발령비율 최소 10% 이상을 공약하시며 주체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학교의 학생 중심 대학 가치를 고수하는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혜성 총학생회 후보가 제시한 타 대학 사례인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 후보 선출 학생 발령비는 충북대 8%, 경북대 7%, 과기대 7.53%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혜성 총학생회 후보에서 제안하는 최소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충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당해 총학생회에서 10%를 요구하였지만 교원들의 거센 반발로 7, 8%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드신 대학들은 내세우신 10%에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더 낮은 대학들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전국의 국립대학들은 6%에서 8%의 비율을 유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해당 대학의 사례를 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총장 선거 반영 비리 공약에 넣은 목표는 아무래도 총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학생들의 대표를 하는, 학생들을 이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 선거 반영비에 대한 공약을 넣은 것이고, 또 타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타대학에서 총장 선거 반영비가 많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교 측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예시를 근거로 들자면은 한 의원님께서 입법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총장 선거 때 학생들의 의견이 최소 50%까지는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저희는 총장 선거 반영비에서 10% 이상 확대함에 무조건 추진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타 대학교들에서 학생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교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2026년도 협상 과정에서 교원 단체의 반발과 구조적 반대를 마주했을 때 해성 총학생회 후보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이 요구안이 수용이 안 될 경우 대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제시한 요구안이 수용이 안 될 경우 대안 협상안으로 첫 번째, 학생 참여율 연동 가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참여율이 20%라면 그 다음에 달성 시 2%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고, 이 예를 바탕으로 선거 공론화와 일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는 후보자 정책 검증 절차를 명문화하여 단계적 협상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강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수강 완화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교무회의에서 정식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학칙 사안입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이 두 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에서 학사 지원과와 협의를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협의된 내용으로는 제가 1차 기획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 진행하였으나 좀 더 내용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있을 협의에 설문조사안과 타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발전시킨 뒤에 미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 기재에 동의를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당선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해보자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립한밭대학교에서 학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무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학생사회나 교수협의회와 충분히 의논하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수 협의회에 직접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지원과로부터 구체적인 과정을 들었을 때 당선 후에 설문조사 진행 후 학사 지원과에 설문조사를 제출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교수협의회에 안건을 심의하고 추후에 학사 지원과에서 추진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의 편익만큼 중요한 건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재수강 제도를 완화하면 평균 학점이 오르게 되고 이는 단순한 편익이 아니라 학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졸업생의 평균 학점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기업이 한밭에 성적의 신뢰도를 낮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제도의 영향 평가인지 또 타 대학의 사례를 들어 그 대학의 GPA 상승폭이 얼마였는지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제로의 재수강 허용이 모든 학생들이 학점 관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전제 자체가 과도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수강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 사항이고 재수강 제도가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수강 후 성적을 A 재료로 제한하는 성적 상한을 기준으로 유지하여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즉 재수강을 하더라도 최고 성적이 A 재료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 학점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기호 1번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성 공약 자료집에서 대학 영어 학점 대치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집에 이제 솔루션 B로 성적 환산한 서울시립대학교가 입학생 특별 영어 시험 900점 이상 A+ 부여 GPA 반영 제도를 운영하고 예시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5년 3월 9일 서울시립대학교 제2장 학점 취득 특별시험 세칙 제6조 공인영어시험은 토익 900점 혹은 그에 준하는 점수 이상이어야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며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A+로 표시하고 평점 평균을 산정하며 총 취득 학점에 합산한다 라는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서울시립대학에는 대학영어 학점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에 대해서 그래서 해성 측께서는 현재 지금 확인 후에 공약 자료집에 기재를 하신 건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기후 2번 선거운동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많은 예시안을 찾아봤는데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의 학교일 뿐이고 예시로 저희 학교와 가장 가까운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영어능력 인정이라는 제도명을 갖고 교양영어관을 국가목을 통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시험은 토익, 토플, 유텍스, 오픽, 지테프, 토익 스피킹 등이 있고 이제 제도 유형에 따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토익 800 이상, 토플 91 이상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제도의 시행성은 충남대학교를 통해서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인이 조금 미흡했던 건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를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해당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국립한밭대학교에는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부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학교 교육 청결 측면에 있어서 제도가 시행되고 폐지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립대만 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 대학을 들어주려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교양 필수 영어를 면제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충북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가천대학교에서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솔루션 B만 제시한 게 아니고 솔루션 A, B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추진 전략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요일 조사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도나 이제 희망 대체 방식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확정적으로 솔루션 B를 진행한다는 것이 아닌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학생들 조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그 공약 정책집에 제시한 대학들은 모델 대학이 아니라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 과정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타 대학에서 그렇게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학을 모델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약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 영어를 담당하시는 이제 노마드 칼리지 선생님과 유선 미팅을 11월 13일에 했는데 이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협의된 내용은 없으며 학사 운영 규정 변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담당 부서 확인 결과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공약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과정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학령 학점 대체 제도라는 도입을 학사 지원과에 방문하여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지원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당장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약의 내용 자체가 좋고 또 이 부족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교무회의를 통해 총장 결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측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AI 챗봇 유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정보원의 서버 접근 권한은 총학생회가 가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공약집에는 전산정보원에 요청하였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 챗봇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디지털 창구 용도로 사용하려면 학사 정보를 알아야 하고 학사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전산정보원에서는 이 접근을 공식 허가했는지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청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사 지원과 협의된 내용은 챗봇 시스템의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민감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거나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산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챗봇은 주로 익명화된 FAQ, 학사 일정, 행정 관련 정보 등 공개되거나 비민감한 데이터만을 학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학교의 정보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생들의 데이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타 대학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챗봇의 기능은 천차만별인데 챗GPT나 클로와 같은 학습형 인공지능 AI로 챗봇을 사용하는 경우와 단순 FAQ 챗봇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공약집에서 말한 AI 챗봇은 실제 인공지능 모델과 즉 학습형 모델과 연동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단순 자동응답 수준의 AI 모델인가요? 네, 저희가 답변 받은 사항으로는 AI 학습 및 시스템 개발이라는 내용을 답변을 받았고 AI가 학내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습형 AI 모델의 경우 모델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오답을 주어서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건지와 장애 시 백업 체계가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 여부에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준비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알아볼 계획이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학기 학점을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 46조를 보시면 계절학기 수업의 수강 신청 학점은 6학점 이내 사회봉사 활동 및 현장 실습 포함으로 하며 제1학기와 제2학기의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절학기 학점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국립한밭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해당 규정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약을 이행할 때 학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학사 지원과를 층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요 기반 과목 해설 확대와 계절학기 학점 한도 상향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유연한 학사 계획을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학사 운영 규정 개편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학사 운영 규정 개편은 교무처에서 규정 개정안을 초안을 작성한 뒤 교수 평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총장 승인을 받아 규정이 개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절차를 고려하면 본 공약은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중장기적 공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실제 시행 분기를 어느 시점으로 계획하고 계셨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시험 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 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무회의를 거쳐서 총상 결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재 도입 단계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인지까지 진행을 하였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기에 대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선 계절학교 학점 한도 사용인 확대를 위해서 학칙 개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학사 지원과의 검토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이 학사 지원과의 검토라고 생각이 되었고 당선 이후에는 안건을 정식적으로 올리고 그 위원회 총장님 결재를 받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 측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혜성 총학생회 후보께서 예상하고 계신 행정적 절차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 될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사지원과를 방문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재수강 한도 개편에 대한 공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 이제 저희 공약도 마찬가지로 재수강 수강 한도와 같은 수준의 협의까지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측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차량 번호 인식형인지 차량기형인지 아니면 관리인 출입 통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는 알기 힘들지만 먼저 총무과를 찾아가가지고 총무과에서 발의를 한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입차 차선, 출차 차선에 대한 LPR 카메라 그리고 차단기 설치, 출차 차선에 대한 무인 요금 정산기, 주차 관리 서버 및 소프트웨어, 소요 자재나 시공 및 설치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평균 1억 9천 정도의 예상을 하는 규모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예시의 견적서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직접 지금 견적을 내긴 어렵지만 예산 규모 관련해서 A1이라는 업체 파킹 견적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예시로 갖다 드렸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까지는 언급드리기가 어려운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쭤본 이유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데 이제 차단기나 센서, CCTV 등 설치 비용이 정말 수천원에서 수억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를 여쭤본 것이고 그 이전에도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을 실제 운영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 시스템이 이루어진 사례를 알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해당 차량 통제 시스템에 대한 차단기를 이제 운영을 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로 이제 기존에 있던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다시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답변 받은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은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 이전에 없어진 이유를 모른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단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분산시켜 여러 부서의 예산을 끌어와 부담을 낮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총목과 시설가로는 토목공사 및 기본 인프라 비용이 있고, 전산정보원으로부터 LPR 카메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주차 규정 및 법규 개정 관련해서 총무과에 이제 여쭤본 결과 주차장 법에 근거하여 차량 징수에 관한 내용도 바로 징수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기호 1번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의 궤도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을 봤을 때 4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각각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혜성에게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회 측에서 그 행사를 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편성되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학생의 큰 예산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각 홈페이지 학교 한밭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중학생의 자치구에 편성된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국토대장정에서 편성됐던 예산 혹은 이제 대동제로 편성했던 예산 같은 경우가 다 나와 있어서 그 예산의 근거로 다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전에 경험으로서 축제를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장정 예산 항목은 국토대장정을 가기 위한 예산이고, 해당 예산 항목을 다른 행사의 예산 사용으로 보조금 사업 신청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해당 예산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예산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대장정을 예산을 딴 걸로 돌려서 대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전 학우분들이 다 아실 정도로 23년도에 푸른 총학생회에서 잘된 선행의 예시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자치구로서 활동을 하면서 예산안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일단 확인을 한 상태고 이에 대해서도 학생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변경 같은 경우도 이미 대동제 이회를 개최한다고 공약 넣은 순간부터 학생과를 통해서 수많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이제 재정위원회 때 국토대장정 예산을 대동 가을 문화재로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이제 해당 예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저는 이제 2023년 프롬 총학생회에서 국토대장정 예산으로 가을 문화 축제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했었던 실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학생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부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생과와 논의를 통해서 이걸 검토받았을 때 정말로 추진이 어렵고 처벌받을 사항이 있었다면 먼저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검토를 받았을 때 오히려 이제 대동제 이해를 좀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없이 공약에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측께 원형광장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원형광장 리모델링을 노후화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곳곳의 현황을 보면 원형광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노후 시설과 위험 요소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학우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계단인 경사로 전환 공사조차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뤄진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 접근성,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문제입니다. 또한 과동과 생활 곳곳에 파손된 바닥, 오래된 난간, 침수 누수 문제 등 더 위험하고 시급한 노후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자님들은 원형광장의 노후화가 다른 시설들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즉, 학교 전반의 심각한 노후 문제보다 원형광장 리모델링이 더 시급하다는 객관적 기준이나 분석이 있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호 1번 러시 총학생 후보에서 내세운 원형광장 리모델링의 경우 저희는 원형광장 리모델링의 목적으로만 공약을 기재를 했었고 또 이제 많은 학우분들이 원형광장 안에 있는 뭐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가 진행되고 그걸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당 공약을 기재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용률이 높은 공간이라서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 하부의 경사로 설치처럼 이용률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기본권 보장 문제가 먼저입니다. 학생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률만으로 우선순위를 논하는 건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자님들께서 공약의 핵심은 학생들의 안전, 이동권보다 원형광장의 활용도를 더 우선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형광장의 경우 동아리 페스티벌이나 동아리 정기 공연, 평상시 학우들의 이용이 있지만 이는 원형광장이 학우들의 복지 및 캠퍼스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원형광장의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우들의 복지와 캠퍼스 문화 발전 또 국립 한밭대학교 캠퍼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 확인된 바로는 시설과에서 내년 공사 계획서를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원형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설과로부터 총 3차례 면담과 문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레인 해운광장의 경우 23년에 진행되었고 시설과 마스터 플랜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스터 플랜이란 국립대학이 캠퍼스 시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정부나 대학 차원에서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업이고 5년 주기로 시행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호 1번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리 1의 군복무 경험 유닛 제공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복무를 통한 유닛 부여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이런 프로그램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경험 인정입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 개편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성과센터의 주관하에 위원회에서 비교과 과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공약 실행의 예상 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교과위원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열린 후 공문을 낸 걸 토대로 취합 후에 이제 각 위원회에 구성된 각각 교수님, 본부장님이 10명에서 15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6일에 대해 확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성과센터 언제쯤 합의가 되냐는 질문에는 빠르면 공약 확정 후 2026학년도 1학기 내 협의가 착수 후에 2학기의 시범 운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보입니다. (2025년 11월 7일에) 교육성과센터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회성 후보 측과는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유닛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여 과반수의 찬반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규정을 고치고 새로운 방침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성총학생회 후보 측에서 답변해 주신 분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회성총학생회 후보가 제시한 군복무 신유닛 부여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6조의 6대 핵심 역량 중에 어떤 역량과 가장 밀접하며 군 경험을 정량화한 신유닛의 교육적 가치를 성과관리센터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닛 제공력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총 6가지에는 첫 번째 인성윤리, 의사소통, 문제 해결, 실용 전문, 리더십, 글로벌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감지는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역량 성취 기반 제도입니다. 따라서 리더십, 의사소통 등은 비교과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군복무는 이러한 역량의 대표적 경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항목 또한 이제 유닛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이제 이번에 어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하루에 2유닛씩 총 4박 5일로 10유닛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면 이제 누구나 기본적으로 꼭 가야 하는 군대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2년간의 시간을 보상하는 10유닛이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자료집에 기재된 강서대학교,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복무와 관련된 베네핏은 군 일원임, 이수시, 수강료의 80% 지급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밭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이것을 타 학교 사례로 가져오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타 대학교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유닛이라는 시스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대학에서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던 이유는 군 복무 경험 자체가 그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한 것이고 저희 학사 구조에 맞게 저희는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 중에 이제 유닛을 생각해서 이렇게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원형광장에 대하여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인조잔디 구장 데크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에 데크를 설치하는 건 시설과 안전관리과 승인 없이는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설과와 협의 완료라고 하셨었는데 데크 설치는 재료비, 시공비를 포함해 수천만 원이 드는 시설 사업입니다. 예산을 이미 학교에서 배정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실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 구장의 의자 보수가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 총학생회 후보는 추후 데크로 개선하는 방안을 시설과와 1차적으로 2025년 10월 15일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조잔디 구장 의자 데크 변경에 관하여 러시 총학생회는 시설과와 2차 협의를 11월 6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올해 말까지 예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추후 내년에 마찬가지로 파손이 계속 진행될 시에는 아예 인조잔디 구장을 의자 말고 데크로 바꾸겠다는 답변을 시설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이전 원형광장과 유사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예산 편제는 학우분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조잔디 구장의 일부 의자가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구장의 기존 의자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 1번 후보자 측에서 제안하셨던 모듈형 데크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을 추가하면서까지 이렇게 바꾸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한밭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하게 파손되어 수시로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손이 잦다 보니 사용하시는 학우분들께 불편을 드릴 뿐만이 아니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반면 목재 데크는 내구성이 높아 비나 습기 같은 외부 환경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에 적합합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파손이 잦아서 교체와 보수에 반복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목재 데크는 초기 설치비는 다소 높을 수 있으나 파손율이 낮고 관리가 간단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크게 줄어 전체적인 비용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이면서도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을 고려한다면 목재 데크 설치가 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목재 데크 설치에 관련하여 이에 장점에 대해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설치하려면 하중 기준, 미끄럼 방지, 배수 처리 설계도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데크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 단계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까지 예산이 의자의 유지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내년에 유지보수의 비용 예산이 끝난다면 이후 이 데크로의 전환을 시설가에게 이미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공약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측 학생생활관 개선 추진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총학생회 후보께서는 학생들의 학생생활관 복지를 위해 제시하신 핵심 공약 중 상당수가 협의 단계가 아닌 이미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2025년 11월 11일 학생생활관 측에서 해성 총학생회 후보 측에 전달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결핵 검진 버스는 유성구청과 보건소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2025년부터 공식 폐지되었으며, 두 번째, 도서관 헬스장 24시간 시범 운영은 공약집에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었지만 실제로는 학생생활관 측이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답변 받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무선랜 품질 향상 공약 또한 KT와 학생생활관 모두 증설 필요성을 부인했으며 학생들의 스트리밍 방송, 게임 다운로드 등과 같은 헤비 트래픽에서 불러온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행정적 절차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공약의 정책적인 부분이 내년에 시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차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 본부 측 답변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결핵 검진 버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성보건소를 통해서 문의하셨다고 했는데 25년에 유성보건소는 폐지된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넣은 사항은 대전세종결핵본부 측에 문의를 해봤고 그 결과 인당 7,000원의 결핵 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또 더불어 최소 한 달 전이나 얘기하면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셨고 약 수차례 정도 전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숙사 관리 팀장님과 얘기해본 결과 본인도 추진하려고 알아봤지만 이제 학생들이 수요만 있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 받았지만 적진 않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도서관 헬스장 24시간 시범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협의 중이라고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기숙사에 있는 행정팀 담당 부서 선생님과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체력단련실, RC센터, 관생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서로 같이 답사를 갔다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학생들이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범은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러니 너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무선랜 품질 향상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작년에 관생 지도자로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아무래도 와이파이 관련한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 기숙사 홈페이지에서는 무선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 올해 행정실측과 KT 간 기존 인터넷 대역폭을 4GB에서 6GB로 협의를 진행한다 했지만 그에 대한 답이나 어떤 공지사항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써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느려진다가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쓰면은 그 트래픽 폭을 늘려야 되는 게 기숙사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현실적인 요건을 알아보니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만 더 지출을 한다면은 대폭 더 늘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다면 저는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면은 당연히 늘리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담당 부서 팀장님께 그렇다면 학생 수요 조사를 불편함을 조사해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핵검진 버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결핵협회에서 2025년 11월 11일 그리고 대전 복십자의원에서 2025년 11월 17일 저희 또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진 버스는 보내줄 수 있지만 유료 협약, 즉 인당 약 7에서 8천 원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대학생 대상 검진도 가능하지만 무료로는 불가능하며 학교 협조와 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 결핵협회의 답변을 참고하면 학생회나 총무과가 인원수만큼 선결제를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있고, 혹은 학생 개별 지불 방법이 있습니다. 혜성총학생회 측은 무료가 아닌 이 비용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성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7, 8천 원 정도 인당 수요 비용이 소모가 되면 이제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기숙사 행정팀장님께서도 본인 스스로도 결핵 검진 버스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에 기숙사 측에 예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7, 8천 원이라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렴한 가격일 뿐더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검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측 분들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티즌 하나 이글스 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공식 협약, 하나이글스와의 공식 협약을 명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대전 축구협회 측에 대전 하나시티즌과 한밭대학교 측의 공식 협약 유무에 대해 문의했고, 한밭대학교 측과 어떤 공식 협약도 맺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준 구단 정책상 공식 협약은 하나이글스는 후보자 신분도 아닌 총학생의 신분으로도 단체 관람을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위해 전남대와 협업해 광주 챔피언스 필드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 협약이라 단순히 단체 관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양측의 업무 협력 체결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공약집에는 두 구단과 이미 협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식 협약이라 적어두셨습니다. 후보 신분에서 구단과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근거를, 그리고 협약이 없다면 왜 공식 협약이라고 적어 유권자가 오해할 수 있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행에 있어서 구단과의 협의는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구단과의 협의였고, 두 번째 대학 본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K리그 KBO 개막 후 협약 관련 내용에 대한 실행이었습니다. 또한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2025년 9월 7일 구단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단은 지역 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히 맺고 싶어 하고 현재 충남대, 카이스트 우송대 등 대전 지역 대학 축제 부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밭대 측에 2025년 축제 부스 운영에 관하여 참여의 문의를 드렸으나 학교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하나 이글스 측에 협의한 결과 플레이오프 기간으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립 한밭대학교와의 협약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간단하게 문의드린 결과 2월, 3월 중으로 구체적인 미팅이 가능하며 여러 대학들 중 국내 한밭대학교와 1순위로 미팅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2023년도 프롬 총학생회 당시 한밭대의 날이라는 행사로 협약보다는 하나의 행사로 진행되었다는 점, 만약에 협약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한밭대의 날의 행사처럼 이런 하나의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는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협약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협약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신 내용이 문서화되어 남아있는지 혹은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협의 내용으로는 구두 내용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약에는 공식적인 문서가 필수적입니다. 후보 신분에서 법적 권한 없이 구두로 약속만 받았다는 이유로 공약집에 공식 협약이라고 적으신 이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 협약에 대해서는 사실 공약에 대한 추진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는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협약이 안 될 경우에 저희는 하나의 행사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식 협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두 구단 모두와 공식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협약에 대해서 진행된 점은 없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1번의 건물별 공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혜성총학생회 후보 측이 제시한 공약 다수가 이미 학교의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첫째, S7 체육관은 내년 기구 추가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500만 원 확보한 사실은 있으나 혜성 후보 측과의 협의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2025년 11월 7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총무과 역시 흡연구역 정비 및 획정은 이미 산업안전팀에서 주 1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둘째, 전기전자관 N3동 지하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N3동 학과사무실 측은 협의된 내용은 없으며 어떤 식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기계관 베란다 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학과사무실은 베란다 흡연은 이미 통제 중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베란다 흡연이라고만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베란다에서 흡연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통제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N8동 소재관 및 공동실험 실습관 그리고 N7동 기계관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 본부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건물별 공약을 담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획되어 있던 공약도 있고 계획이 되어 있던 공약도 있을 거고 추진이 안 되는 공약도 있을 거고 이걸 보고 구체적인 예시안을 판단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별 공약의 저희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중인 공약이거나 추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1순위로 반영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질문은 N8동과 N7동의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M8동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실험실 앞에는 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에는 샤워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의약품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점검만 하는 거고 뭐 무언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뭐 추가적인 행동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의 건물별 공약의 핵심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의 불만 사항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수준의 단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해결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국립한밭대학교 실험실 안전관리센터에 문의한 결과 실험실 안전관리 방식이나 점검 체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 학생의 처함은 물론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개선이나 협의 진행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개정되어야만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도 교육부나 환경부가 통제하는 사항이라고 확인을 2025년 11월 11일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N7동, N8동 건물 공약은 시행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또한 이에 대해서 뭐 개선을 한다는 점이면 더더욱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선거동 보고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 점검이란 부분이 저희는 뭐 그럼 나라에서 지정한 연구실 안전 법률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환경물질이 묻었을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기구나 플라스크나 이런 실험에 도움되는 환경을 점검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었고 해칙을 바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안전하고 잘 시행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통해서 시스템을 확실히 운영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기사시험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시험장 지정 권한은 학생회가 아닌 산업인력공단에게 있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공약집에 산업인력공단과 협의 완료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실제로 공단과 협의를 진행했다면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1차 협의 내용을 유선 녹음 가능 여부 확인 후에 녹음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협의 전화를 드렸을 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국립한밭대학교의 정기기사 시험장 유치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야 너무 좋다. 해주신다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험장 신청 개방을 했을 때 국립한밭대학교 시험장 인기가 엄청나 개방 첫날 10분 이내에 다 찼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 주말 주중 상관없이 너무 인기가 많다. 그래서 국립한밭대학교에서 조금 더 열었으면 바랍니다. 또한 정기기사 시험 일정이 보통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의 시험 일정이 나오게 되고 2025년 기준으로 1월 둘째 주에 시험장 임차가 진행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통 대학교에서 정기기사 시험 유치를 하게 되면 장소 협조나 컨택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은 보통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시설과 같은 부서에 많이 연락을 드린다. 12월 중순쯤에 협의 공문을 보내드린다. 그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시험장이나 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먼저 전화로 여쭤보긴 한다. 추가로 2025년도에는 국립한밭대학교 공동훈련센터 남희연 매니저 연락하여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약 내년 일정에 있어서 총학생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학본부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는 사실 시험장이 많이 확보될수록 좋고 그리고 정기기사가 1, 2, 3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차, 3차는 방학이기 때문에 평일에 진행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학교 측이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총학생회 측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시험장으로 지정되려면 장비, 시험 부스, 안전장치, 공간 기준 등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더불어 시험장 설치에는 기기, 공간, 인력 비용이 드는데 한밭대가 현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결국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가 많은 기사 시험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수요가 많은 기사 시험도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해결책이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의실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정기기사 시험장 운영 시에 기존과 달리 시험장 건물과 학교 측 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또한 국립 한밭대학교 공동훈련센터도 연락해서 올해 시험장에서 사용했던 강의실을 그대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치 4번의 공간대책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 개정에 있어 필요한 절차는 따로 어떻게 되는지와 절차를 고려했을 때 구체적 예상 시행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간대책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담은 것은 공간대책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고 공간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학생 대표로서 입장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 절차는 아무래도 이 정말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학교는 한 번도 조정위원회 학생 대표가 들어본 적이 없기에 타대하게 문의한 결과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도 4월경에 공간대책위원회를 꾸려 사범대 학장과 면담을 진행해 학생들에서 간철에 실제 배치에 반영된 사례를 확인하였고,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우리 대학과 유사한 시설공간위원회, 공간 관련 대학본부위원회에 학생이 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이제 대학 본부 측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또 구체적인 시험 분기는 당선이 된 이후 최대한 빠르게 근거를 수집한 이후 요청할 생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규정심의위원회 그리고 학무위원회 등 구성이 먼저 필요하고 구성 이후 관련 부서 등도 개입이 되어서 심의를 가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고 저희는 공간 확충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과 대외협력팀에게 2025년 11월 13일 답변받았습니다. 공간조정위원회는 우선순위를 두고 심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신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연구실 및 교수실 문제, 융합자율대학 라운지 유예 여부 등 중요한 사항들을 식별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대표 참여 추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 우선순위보다 더 빠르게 공간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분기 안에 실현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간대책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 또한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 대표가 공간대책위원회에 공간조정위원회에 포함되어야만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조정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학생 관련 사항은 학생 대표를 배석 혹은 참여하는 방법이 현재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 먼저 물으며,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위원직으로 참가할 시 한계점을 파악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기획과 대외협력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간조정위원회는 부서 배치 변경 등
회의안이 학생과 관련 없는 회의도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 대표는 위원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학생 자치 운영 부분에서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혜성 총학생회 후보 측에서는 대책 방안을 구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공간대책위원회가 학생 자치기구 중 하나임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간대책위원회는 인권위원장이 공간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간조정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학생이 참여하면 그 시간적 소모가 있다는 점은 후보자님들을 통해서 인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공약을 진행할 때 분리형 모델로 이제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 승계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승계제에 대해 전때 총학생회에서 이행하지 못했던 공약들을 인수하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러시 총학생회에서 1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이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 총학생 후보에서는 중장기 공약을 저희가 임의를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일체형 책상, 원형 광장 리모델링,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운전의 공간 하층 등에 대한 공약으로 중장기 공약을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집행부인 즉 43대 총학생회가 정책 승계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중장기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중장기적인 공약이다라는 답변이 아니고 그렇다면 저희 러시 총학생회 후보 측에서 만약에 당선이 돼서 실행을 한다면 예상 행정 절차 위치까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해당 공약 4가지들은 보통적으로 안건에 대한 제출까지는 가능하거나 혹은 안건에 대해 심의 중에서 머무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되는 부분에서는 그 이상은 총학생회에서가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부서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거부를 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른 차원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집에서 예시했던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 예시로는 총학생회 소통창구 개설, 자플래닛 제휴, 학생 제휴 사업, 총학생회 신입 구원과 같은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공약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되지 못한 이유나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해당 공약, 총학생 소통창구 개설, 제휴, 총학생의 신입구원 모집 등의 내용은 이행되지 못했던 공약이 아니고 학우대 유용한 정책을 인수인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받아서 러시 총학생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행할 공약들을 기재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전 질문을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 다음 집행부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여쭤드렸었는데 이러한 공약들은 사실 다음 총학생회가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행 의무가 없는 건 맞으나 만약에 43대 총학생회가 이행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42대에서 추진한 정책에 있어서 학교 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습니다.
42대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 토론회 각 팀당 8개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금일 토론회가 후보자분들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하는 데 학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후보팀 분들에게도 성실한 토론 참여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요일 19일부터 금요일 21일까지 투표가 총학생회를 포함한 총선거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마지막까지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과 함께 토론 진행해주신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